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러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일진파워라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진파워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한번 질문해 주셨던 것 같아요. 자니전님께서 항상 멋진 분석 감사합니다. 일진파워는 6,100원의 비중 15%입니다. 작년과 올해 큰 수익과 배당까지 덤으로 준 종목이기는 하지만 왜 이리 실적이나 기업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를 벗어나지 못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혹시 시장에서 가치주나 소외된 종목들 한번 소개 가능할까요? 가치주나 소외된 종목들 자주 소개해드리는 것 같은데요, 제가 너무 많은 영상을 올려드려서 그런 것 같은데, 종종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요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 종목이 배당이 굉장히 큰 종목입니다. 그래서 배당주로도 뭐 각광을 받고 있고, 실직한 실적이겠죠. 실적이나 기업 가치 대비 저평가 벗어나지 못한다.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요즘 한 번 정도는 위쪽으로 이제 이슈를 받긴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쭉 이제 세력이 쭉 빠져나간 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횡보하면서, 그렇다고 뭐 쭉 밀린 게 아니죠. 횡보하면서 힘을 모으는 구간인 것 같아요. 여기 작년에 한번 이제 한 차례 급등이 나온 다음에, 뭐 선으로 그어드릴까요? 한 차례 급등이 나온 다음에 요 구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뭐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뭐 크게 이 종목 자체가 뭐 문제가 있다거나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배당도 잘 나오고 실적도 좋아요. 실적 보면은, 자, 실적을 끌어다가 보면은, 자, 보시면은 매출액 2016년에 1327억에서 1407억, 그리고 나서 작년에는 더욱더 큰 성장을 이뤘죠. 1576억. 그리고 영업이익도 훌륭합니다. 82억에서 178억. 그리고 작년에 191억으로 크게 성장. 부채도 없고, 이 정도면 없는 거죠. 유보율이 이렇게 쌓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부채도 없고, 유보금도 많고, 여유 있고, 그리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성장하는 회사. 뭐 좋습니다. 이런 거는 좋은데, 이 기업이 주로 하는 거는 이제 주로 하는 사업이 발전소 있죠. 발전소의 경상 정비를 경상 정비 쪽이 주 사업이다. 그래서 뭐 이쪽으로 뭐 꾸준하게 가고 있는데, 발전소가 이제 전력을 고품질로 해서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이제 항상 점검하고 정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불시에 고장 나거나 정지되는 일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도 빠르게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이제 관리를 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쪽이 뭐 주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 사업이고,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쪽이 시총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들어가기는 어려운데 이 종목에 대해서 같이 하는 영위하는 업종 중에서 그 원자력 쪽이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요. 원자력 쪽이 기술력이 좋으니까 문제가 되는 게 아닐까요? 이 부분을 우려하는 게 아닐까. 사업 부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진 않아요. 아직까지 뭐 엄청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정도는 아닌데, 참 그래요. 이게 이게 한국원자력연구원 쪽에서 이제 중소형 원자력 있잖아요. 이쪽에 개발 사업할 때 뭐 같이 주요 파트너 중 하나입니다. 일진파워가 기술력이 참 좋아요. 그래서 핵융합 쪽 있죠. 핵융합으로 해서 이제 핵심 원료인 삼중수소가 있습니다. 수소 같은 경우는 취급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난이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이 취급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원자력 쪽으로 해서 지금 우리나라 정책이 탈원전이잖아요. 물론 탈원전을 소리 소문 없이 이제 슬슬 안 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전기가 많이 필요하다는 걸 이제 느꼈겠죠. 현실과 이상은 다르잖아요. 트럼프 보세요.
트럼프 잘 보세요. 트럼프 보면은 친환경 한다고 해요. 트럼프가 파리 기후 협약 같은 경우도 탈퇴해 버렸죠. 일방적으로 탈퇴해 버렸잖아. 안 해. 미국 안 할 거야. 미국은 어차피 자원이 많은 국가인데 우리가 굳이 이거를 벌써 할 필요가 있겠냐? 우리는 천천히 우리 자원 사용해 가면서 천천히 하겠다. 굳이 친환경 쪽은 이게 좋죠. 친환경이 그래요. 좋아요. 우리 건강에 좋고 지구에 좋고 우리가 지구를 좀 많이 못 살게 굴었잖아요. 인정해야죠. 지구를 많이 못 살게 굴었는데 이 부분을 다시 자연을 좀 되돌리자. 이제 환경을 좀 덜 괴롭히자. 아예 안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친환경 뭐 자원이라고 해도 이것도 환경을 덜 괴롭히는 거지. 아예 완벽한 친환경 기술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덜 괴롭히는 거다. 요 정도로 개념을 보셔야 되는데 아니 근데 이거 경제도 안 좋은데 이쪽에다가 투자를 엄청나게 하면은 힘들지 않냐. 경제 좋아진 다음에 하자. 지금은 연료가 충분한데 우리는 에너지 자원이 충분한데 풍부한데 미국은 굳이 우리가 이거를 지금 할 필요가 있겠느냐. EU 니네나 해라. 이런 식이 된 거죠. 그런데 경제가 더 안 좋아 보이는 한국에서는 이제 친환경 쪽으로 가겠다. 그래서 탈원전한다 라고 하면서 이제 뭐 태양광 키우고 이런 얘기가 뭐 얘기가 한 게 아니고 실제로 많이 했죠. 많이 한 다음에 태양광 요쪽으로 해서 이제 중간 업자들 있잖아요. 이쪽에다가 부품을 우리나라는 정부 정책은 다 입찰식이잖아요. 대부분이 입찰식이다 보니까 가격이 중요해요. 가격 경쟁력으로 하면은 한국 제품 써요, 안 써요? 중국 제품 쓰죠. 그러니까 가격으로 입찰해가지고 중국 제품을 썼어요. 그러니까 중국 태양광 업체들만 대박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태양광 같은 경우는 처음에 친환경 쪽은 대부분 처음에 초기 비용이 많이 들죠. 초기 비용이 많이 들고 나중에 이거를 이용해 먹는 거잖아요. 초기 비용을 이용해서 오래오래 써먹자 이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초기 비용을 아꼈어요. 중국 제품이 품질이 우리나라만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초기에 비용을 아끼려고 중국 제품을 썼다. 그래서 결과 어떻게 됐어요? 결과로는 지금 이미 다 고장 나가지고 AS 받는 게 허다하죠. 지금 제품이 태양광 쪽으로.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다시 돌아와서 태양광이 한 2년 정도 지나면은 중국 제품은 고장나요. 고장나는데 이거 AS 누가 해줄 거야? AS 안 해줘요 이거. 업자들도 뭐 사라지고 2년이나 지났는데 AS 기간에 뭐 사라지고 하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중간 업자들만 돈 번 거예요. 중간 업자들이랑 이제 중국 업체들 이렇게만 돈 번 거예요. 그리고 나서 탈원전 정책 지금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탈원전 안 하려는 움직임이 있죠. 원전을 다시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가동하는 느낌이 있죠. 근데 요게 좀 문제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아 여기 일진파워 실적도 좋고 우리도 아는데 선뜻 손이 가진 않아. 손이 여기 이렇게 담기진 않아. 요런 느낌이에요. 그래 한번 해먹었잖아요. 2월에 한번 해먹었잖아요. 작년 말에 5,000원이었던 건데 5,000원인 종목을 고배당 주고 8,000원대까지 해먹었어요. 그러면은 좀 실만하죠. 제 생각은 그런데요. 좀 실만한데요. 한번 해먹었고 이 정도면은 이제 슬슬 한번 요런 거 한번 더 만들 때가 되긴 했는데 이번에 뭐 여름 가기 전이나 뭐 여름 전후에서 요런 거래량부터 갖고 요런 장난질 치는 걸 한번 장난질이라고 하긴 그러네요. 세력들이 한번 이제 쑤셔 보는 거죠. 여기를 이제 가나 하고 여기 한번 넣어 보는 거죠. 수급을 이런 게 나올 때가 되긴 했는데 한 3개월 정도 지나면은 가능성은 있겠죠. 네. 6월에 나왔어야 되는데 시장이 워낙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가 되지 않았느냐. 수급이 문제입니다. 수급이. 기업 자체의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당장 큰 문제는 없는데 수급이 문제고 정부에서 탈원전을 한다라고 하는데 원전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에다가 수급을
대뜸 크게 넣기도 쉽지는 않겠죠. 정부 정책은 중요해요. 정부에서 반대하는 정책을 굳이 갈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부담이 된 것 같아요. 사실 원전 분야가 주사업까지는 아닌데 부담이 되는 거죠. 주사업까지는 아니지만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으니까 앞으로 주사업이 될 수 있는 건데 성장성의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성장성. 기업이 발전소 유지 보수 같은 거 경상 이쪽으로는 충분하단 말이에요. 경상 정비 쪽으로는 충분하단 말이에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이 기업이. 근데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이랑 신재생 에너지 쪽을 봐야 되는데 원자력 쪽을 정부에서 막았잖아요. 신재생 에너지는 멀었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성의 문제가 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수급이 아직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지 못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 가진 사람들한테 물어봐야겠죠. 이거 여기다가 뭐 수백억 투자할 사람들한테 물어봐야겠죠. 정확하게는. 근데 성장성에 좀 문제가 되지 않겠냐. 요런 거에 우려감? 기업에는 문제 없는데 이제 우려감인 거죠. 항상 보면은 저평가 가치주보다는 성장주가 좀 다이나믹하게 올라가잖아요. 성장주가. 앞으로 훨씬 좋아질 산업들. 현재 돈 벌고 있는 산업이라고 치면은 꼭 일진파워 아니어도 통신주 같은 거 그냥 사면 되잖아요. 큰 돈은 통신주에다 넣어도 되잖아요. SK랑 뭐 이런데 뭐 그냥 쉽게 말해서 SKT가 제일 뭐 그 점유율이 높으니까 SKT가 돈은 계속 벌고 있잖아요, 이 기업이. 그렇죠? 그럼 저기다 그냥 투자지 굳이 일진파워를 찾아가지 않는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닐까요? SK 같은 경우 보시면은 꾸준해요. 꾸준해요. 작년에 좀 줄긴 했는데 꾸준해요. 자꾸 정부에서 통신비 건드리고 이렇게 건드리니까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꾸준하죠. 꾸준해. 일정 매출이 꾸준하잖아요. 매출이 꾸준하고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꾸준하고 정부에서 이제 딴지 걸지만 않으면 자꾸 이제 통신비 내려라 이러지만 않으면 통신비 내려도 어차피 뭐 특약이나 이것저것 하면 우리가 느끼는 체감은 별 차이도 없는데 정부에서는 그런 게 이제 뭐 성과가 되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저런 쪽으로 하지 굳이 일진파워 쪽을 안 한다 이런 거죠. 큰 돈이 들어갈 수 있는 쪽이잖아요. SK텔레콤은 큰 자금이 움직일 수 있는 쪽이고 일진파워는 확실히 좀 적은 자금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손이 먼저 가지 않는 거예요. 이런 쪽은. 그래서 나중에 한번 보다가 이 종목 있었지 하고 한 번 정도 이렇게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담을지 모르겠는데 외국인이나 기관이 움직이는 종목도 아니고 이거는 개인 큰 손들이 움직여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네. 이 종목보다는 다른 쪽에 좀 더 메리트를 느끼지 않나 싶습니다. 성장성적인 측면에서.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요 정도까지 보시면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기업 자체의 문제는 일절 없다고 했어요.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나온 거는 제가 찾은 바로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요런 성장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좀 가져볼 수 있지 않겠느냐. 뭐 그 정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혹시나 다음에 튀면은 요 7,700원 부근 요쪽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것도 살짝 올리면은 6,700원, 5,700원, 7,700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1,000원 단위로 5,700원, 6,700원, 그 다음에 여기는 7,700원. 기존에도 이 구간에서 걸리잖아요. 그러면 인정하면 돼요. 반등 시에 6,700원 돌파 못하면은 이렇게 또 밀려 내려올 것이다. 어디까지 5,700원 뭐 위협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술적으로는. 그리고 여기서 6,700원을 돌파해서 이렇게 급등이 한번 나온다라면 7,700원 돌파하는 여부를 보셔야 돼. 돌파해서 안착한다라면 더 들고 가시면 되고 여기서 이렇게 피레침 만든다라고 하면 이탈할 때 분할로 매도하던지 그냥 한번 정리하고 가도 되는 거죠. 다시 사도 되니까.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700원, 6,700원, 7,700원에서 700원 뒷자리가 700원인 1,000원 단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 잘 보셨는데 배당도 좋고 좋아요. 그래서 괜찮긴 한데 성장성이나 뭐 탈원전에 대한 우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큰 자금이 바로 들어오질 못하는 게 아닌가.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게 여기 보셨듯이 한 3개월 단위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보시면은 9월에 한번 들어오고 들어오다 말았죠. 조그만데 12월에 한번 들어오고 2월에 한번 들어오고 한 5월에서 6월 사이에 한번 들어올 때가 되긴 했어요. 이게 자금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올 때가 됐는데 최근에 이 종목이 아니어도 전 종목이 전체 종목들이 다 저렴해졌죠. 그러니까 요거 시기를 좀 늦추고 보는 것 같아요.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관심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이게 시총이 1000억 정도, 1000억 조금 안 되는구나. 원래 올라가면 1000억이었다 1000억 지금 좀 안 되는 900억대인데 900억대다 보니까 우선적인 순위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종목이. 그 정도까지 알고 계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투자자라면은 간혹가다 한 번 정도는 밀렸을 때 한 번 정도는 들어가고 연말에 배당 노리고 그 정도는 관심 정도는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관심 종목으로 좋은 종목 잘 보고 계셔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기업의 내용이 좋다고 기업 내용이 좋다고 꼭 상승하는 건 아니에요. 이 상승은 기업 내용이 안 좋아도 수급에 의해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사는 사람이 많아야지 올라가는 거잖아요. 가격이라는 거는. 그렇죠? 수요가 많으면 올라가는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이게 기본인 거잖아요. 수요와 공급의 기본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지금 수급이 안 들어왔구나. 거래량 메말라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자, 이쪽에 좋아요 버튼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은 있는 이제 구독, 알람 그리고 댓글을 꼭 많이 남겨주세요. 댓글 각 영상마다 남겨주세요. 각 영상마다 많이 남겨주시면은 이게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점심 식사 맛있게 드시고요.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